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시가 나온 종목들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두 개의 종목인데요. FNS테크와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S테크부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네, FNS테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삼성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57억 원 한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닌데, 일단 디스플레이용 장비로 오랜만에 지금 이제 납품을 한 걸로 이제 공시가 돼 있고요. 최근에 그 얼마 전인가요?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가 중소형 OLED 쪽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내년도 한 목표치로 한 600만 대 정도 잡고 있었는데 한 1000만 대까지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뭐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노트북이나 이런 이제 태블릿 PC용 OLED를 좀 더 그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QD OLED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그 4분기부터 생산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TV용도 증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장비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좀 수주를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네. 삼성이 투자를 워낙 안 했어요. 인색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이 장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이런 소재 업종들 이미 또 주가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업종까지 한번 OLED 쪽에서 순환매가 볼 수 있으니까 FNS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장비사들 포진해 있으니까요. 이런 공시들이 물론 이제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 좀 이런 공시들이 나오는지, 그걸 통해서 삼성의 또 투자 의지가 확인될 수 있는 거니까 꾸준히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FNS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설명해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뭐 주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LG 디스플레이도 그 OLED냐 아니면은 그 LCD냐 이제 뭘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미래는 OLED가 맞죠. OLED가 맞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아무래도 그 LCD가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이 기업이 OLED에서 그렇다고 뭐 막대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제 기간이 필요하죠. 이 전환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LCD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LCD TV 패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매주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뭐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작년 고점이 한 27,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17,000원까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PBR 밴드로 보면은 거의 한 15,000원대가 역사적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 17,000원까지 떨어졌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는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안 좋은 것까지 이미 이번 하락에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일단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대로 그대로 계속 반영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바닥을 짚고 돌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사실 내년에 일단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년 안 좋은 폭이 5에서 10%냐, 20%냐 이걸 몰라요. 네. 모르니까 자꾸 이제 외국인들은 매물이 나오고, LG 디스플레이 똑같죠. 뭐 패널 가격에 연동이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가 빠진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빠진 건 맞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17,000원, 18,000원 이 상황에서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있나,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송 전무라는 분이 9월 28일 10월 1일 날 19,334원에 1,803주를 매수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요, 2만 원 초반대에도 그 임원들이 많이 샀어요. 네. 꾸준하게 좀 매수를 했는데, 뭐 임원이 산다고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좀 저가 매수를 해 놓은 건데 결국에 주가가 더 많이 빠져버렸죠.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거의 지금 저점까지 밸류에이션 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애플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애플이 그 OLED 1,000만 대 그 주문 줄인다.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언론 기사로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장비사나 그런 데서 그런 통보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나와서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 올라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분명히 뭐 LCD 쪽은 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OLED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TV도 잘하지만 이제 중소형 모바일 쪽으로도 지금 공급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너무 좀 실망하기보다는 지금 가격대에선 좀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로 참 힘든 시간 보내신 분들도 참 많았을 텐데요. 좀 장내 매수와 함께 저도 좀 봤더니 한 8월 들어서도 이제 장내 매수가 참 많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도 주가 좀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사업군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바닥 찍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픽해오신 종목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계속 그 발표가 이제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주 후반에 몇몇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니 뭐 실적 좋으면 뭐 하냐. 주가가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실적 너무 좋았는데 오히려 빠져버렸고 포스코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잖아요. 3조 원이 넘었어요. 이게 분기당 3조 원이면 사실 뭐 그냥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철강 회사가.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좋아도 4분기에 꺾인다는 논리에 그냥 압도당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빠지진 않겠지만 결국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보다도 3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딱 터닝하는 모습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방향성이 맞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포스코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또 가치가 재부각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너무 좋은 것보다는 어차피 앞으로가 좋아지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 방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추정치가 좀 낮아지면서 저점을 좀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적어도 내년하고 그러니까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분기 실적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의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그 레이더망에 잡힌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롯데케미칼인데 아마 롯데케미칼은 다들 아실 거예요. 3분기 뭐 안 좋을 거다. 예,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일단 기대보다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석유화학 마진 자체가 5월달하고 6월달 이후로 약세 전환하게 되면서 좀 주가도 되게 부진했죠. 그리고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뭔가 보여줬는데 네. 롯데케미칼은 뭔가 좀 그런 게 보이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수소 사업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수소 산업은 돈 벌기는 아직 먼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 본업이 좀 잘 안 됐던 거죠. 거기에 뭐 공급과잉 이슈까지 좀 겹쳐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증권가 평가는 3분기에 3,796억 정도 지금 한 이익이 날 것 같은데 4분기에는 4,367억으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수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면 네. 뭐 역시 그 석유화학도 물론 이제 집안에서 쓰는 내구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외부에서 이제 쓰는 뭐 자동차용이라든가 건설용 이쪽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리오프닝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이제 수요 개선이 좀 그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석화 스프레드 이제 마진이라 그러죠. 이 마진 자체도 조금씩은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달 들어와서 4분기 실적을 좀 밝게 해준 이유가 석탄 가격이 워낙 급등해가지고 네. 중국 업체들이 그 감산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보면 롯데케미칼이 또 일부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PBR이 무엇보다 0.4배고 지금 그러니까 PBR 0.4배 기준으로 18만 3천 원이고요. PBR이 지금 0.6배 기준으로 27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텐데 지금 주가가 20만 원 초반대잖아요. 24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적어도 PBR 0.6배, 이 0.6배도 비싼 게 절대 아니라 기존의 과거 역사적 밴드로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까지는 어쨌든 올라가도
이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27만 원 이상으로 이제 주가 레벨업에 30만 원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공급량이 좀 줄고 석유화학 진짜 좋아졌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30 넘어가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의 전망 정도만 해도 27만 원까지는 일단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상상으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롯데케미칼 좀 그리고 지금 기업들 보면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요. 정말 소외받은 기업들이 많은데 롯데케미칼은 이미 2분기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월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약간 힘이 없이 빠지는 그런 롯데케미칼의 주가였는데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한 27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어떤 겁니까? 예,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요새 그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면 백화점 수요가 좀 해외 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해외여행은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무엇보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백화점 회사들이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양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가 제품, 완전히 싼 제품. 근데 싼 제품들은 어디로 가죠? 대부분 온라인에 소비가 돼요. 근데 고가 제품은 이 백화점 명품 매장이라든가 의류 브랜드 이런 쪽에 들어가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 소비 트렌드가 전 쉽게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 결국엔 이제 자산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주요 통로가 바로 백화점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굉장히 수혜가 예상되고 특히 이제 더 현대 오픈하면서 더 높은 매출을 보여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조금 다운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7월 달에 일주일 정도 일부 점포가 영업을 중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이건 이제 4분기에는 또 오히려 그 기저효과가 생기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신세계도 있고 뭐 여기 롯데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론 면세점을 하지만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면세점 타격도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뭐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내년 전망을 올려버렸어요.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유통업종 내에선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아까 그 롯데케미칼도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면 설사 주가가 안 가도요 크게 빠질 만한 요인은 없어요. 워낙 밸류가 바닥이니까. 근데 비슷합니다. 현대백화점도 지금 PBR이 0.4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정 못 받아요. 그 자산 가치 자체를 뭐 백화점 사양 산업 아니냐 이 논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돈도 꾸준히 벌고 있고 현재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보면은 지금 PBR이 0.4배인데 코로나 이전에 0.5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0.5배 가면 11만 원까지 나와요 주가가. 네. 예, 그래서 10만 원 이하는 저는 너무나 싸다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리오프닝 한번 고민하신다면 정말 부담 없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맨날 여행 항공주만 보지만 네. 현대백화점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좀 추천이나 아니면 관심 의견들은 그동안에도 다른 전문가들에게서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반응을 그렇게 세게 해주진 못했었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반등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4분기까지도 계속 보면서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수가 뭐 많은 분들이 V자 반등 해주길 원하시겠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V자 반등 저도 뭐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거고 왜냐하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원자재 가격이 쉽게 꺾이질 않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해소될 때까지 좀 일부 시간은 걸리니까 뭐 V자 반등보다는 한 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니까 여기만 지지해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2,900을 다시 깬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제 높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갔던 그 악재들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3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 아까 뭐 코웨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보면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코웨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 피해를 네.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줄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아요. 7, 8, 9에 딱 찍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실적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 논리에 빠지면요. 그냥 3분기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항상 방향성을 보세요. 3분기에 안 좋더라도 그게 일시적 요인이고 개선이 되는 흐름이면은 4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부품 회사들이 3분기 되게 안 좋아요. 네. 근데 4분기부터는 3분기보다 낫죠. 왜냐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동차. 그렇게 본다라면은 방향성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뭐 롯데케미칼, 현대백화점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자체보다 4분기 내년에 좋은 그림이 나오는 기업이면 근데 주가가 안 갔다.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그럼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게 주가가 빨리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그런 좀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이번 주 한번 투자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추리는 기준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